2023년 11월 개해월 개수일주 운세 1. 개수는 천간의 10번째이며 음수하다. 개수는 헤아리고 분별하는 능력을 상징하며 개수일주의 기본 역할은 불을 끄고 더위를 식혀주는 것이며 초목을 배양하여 결실을 보게 해야 한다. 일개수일주의 사람은 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보인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서 안개, 구름, 이슬, 빗물 등이 있다. 이들은 맑고 깨끗하지 않은 수로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홍수나 재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절해야 한다. 추운 계절에 얼어붙은 물로서 눈, 서리 등이 있다. 이들은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운 수로서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추위와 고독을 느낄 수 있으므로 따뜻함과 친밀함을 찾아야 한다. 빛이나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무지개, 정액, 월경 등이 있다. 이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로서 지혜와 상상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하면 허영이나 착각에 빠질 수 있으므로 현실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 색깔이 있는 물의 형태로서 먹물, 피, 월경 등이 있다. 이들은 색깔이 있고 문화적인 수로서 지식이나 문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너무 어둡거나 흐린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개수의 기본 역할은 불을 꺼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것이며 초목을 키워주고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다. 2. 개묘년, 개해월, 개수일간 운세. 일개수일간 기준으로 보면 개묘년 개수와 비견나와 같은 기운 동료, 동업자 형제, 주체성, 독립성, 고독성, 도움과 인덕이 되고 개묘년과는 수생목하는 식신 건강, 장수, 먹을 복, 창의력, 표현력, 활동성, 남명은 장모, 손자, 여명은 자식이 기운이 들어오면서 적극성, 활동성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직업적, 사업적 경쟁력이 상승한다. 일주가 신강할수록 천간의 비견과 나의 재물을 공동 분배하는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 마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묘목 식신이 들어와서 본래 식신은 길신이지만 신약사주이거나 묘목 식신이 사주팔자에서 기신일간을 방해하며 일간이 꺼리는 이면 생활고를 겪으면서 질병에 노출되는 흉해로 작용하게 된다. 3개묘년에 묘목 식신이 12운성은 장생이니 의식주의 혜택이 길하고 집안의 가업이 풍성해지는 시기로 직장, 조직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윤택하게 지내는 시기이며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을 하기에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사식신생제로 일간이 강하면 나의 재주, 재능을 잘 발휘하여 재물을 성취할 수 있다. 재물뿐만 아니라 승진, 취업, 결혼, 자식 등 길한 일들이 생기는 시기이다. 오제살, 로, 혈광피를 봄과 횡사, 관제수의 흉기운이 강하여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니 대인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해이다. 7. 그러나 천을귀인을 만나니 하늘이 내린 최고의 길신인 귀인복이 발현되면서 어려움을 모면해주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성이 나를 도와주니 인덕이 좋아지는 시기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시작에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상기한 제살 등 모든 흉신이 천을귀인을 보면 뒤로 숨는다는 최고의 길성이니 불리한 흉신들이 격감하는 작용을 한다. 개묘년 신금일간의 일주별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11월 개수일간이 제왕에 놓여서 인고의 세월을 겪고 경험이 많고 이로 인하여 수완이 뛰어나고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간섭 또는 통제를 받는 것을 지극히 꺼리면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며 한 분야에서 자신이 최고인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나타낸다. 인생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으니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최고의 에너지로 살아가지만 실패수도 따르고 고달픔을 겪기도 한다. 일주별 개묘년 개해월 운세의 특징, 개해일주, 개묘일주, 개미일주. 일개해월 11월에 지살이 발현하는데 지살은 토의 요소로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낸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문을 열거나 사업을 잘하는 편이다. 하지만 지살과 육해살이 함께 있으면 화재나 도난, 교통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지살과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외국과 관련된 일이 많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보험, 관광, 통신, 무역업 등의 분야에서 잘한다. 지살과 역마살, 편관, 상관 등을 모두 가진 사람은 외교관이나 로비스트, 운반업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 이 또한 지살은 사방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월주의 월지에 지살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주의 일지와 시주의 시지에 지살이 있는 사람은 가족적으로 애정받는다. 그러나 지살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기 쉽고 머리는 좋지만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후원자가 필요하다. 3한편 지살이 있는 사람은 순수하고 창의적이며 여행과 사색을 좋아한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기도 하고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살이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자립심도 강하다. 그리고 지살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에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잘 모르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개해일주. 개해일주는 일주론에서 개수가 해수안의 임수로 힘을 얻은 일주이다. 개수는 머리가 좋고 극단적인 총명함과 반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시욕이 강하지만 한편으로 고독과 쓸쓸함을 느끼기도 한다. 개해일주는 해외와 가장 연관이 깊은 일주로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개묘년 개해월 운세. 일개해일주는 겨울의 무림으로 개수의 기운이 강하다. 하지만 개해월은 해중 간목이 있어 개수의 기운이 약해진다. 따라서 개해일주는 개묘년 개해월에 원국의 금기가 견실하고 병화가 투출하면 매우 좋다. 즉 경신금 병화가 투출하여 귀명이 될 때 또는 정관인 무토 또는 진토가 겁재인 해수를 제압하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윤택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상기한 사주 구성을 갖추지 못하면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과의 갈등을 조심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겁이 강해지고 재성이 약해지는 형국이 되면서 보증, 채무, 돈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은 시기가 된다. 따라서 재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은 불리하다. 대부분 틀어지게 되어 있다. 잘 돼도 틀어지고 안 돼도 틀어진다. 이런 시기에는 힘들더라고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불리한 월이 될 것이다. 3한편 개해월의 해와 해는 자형이라고 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다. 즉 해의 자형은 대개 자주독립의 정신이 박약하고 열정이 없고 시종일관하지 못하여 중도에 추진하던 일을 포기하는 용두사미의 흉의가 있으니 일에 대한 도전과 시작을 하기에 불리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오지랖도 분리하여 관제수가 따르니 하지 말 것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즉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화기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깅이나 등산 등의 운동을 하거나 태양이 그려진 액자를 방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한편 이러한 운기가 들어오면 사주원국의 병화가 없으면 편중된 생각이나 집착, 과대망상 등을 조심하고
병화로 비겁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계묘일주. 계묘일주는 천을귀인과 장성이 탑재되어 있는 일주로 영감, 지혜, 발명, 창의력이 풍부하고 행동적이고 아이디어, 기획력이 뛰어나지만 지구력 투지력이 약하여 용두사미가 있고 도전적인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계묘일주 기준으로 해묘목국의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일해묘목국은 목기운이 수기의 조화로 인해 부드럽고 원만한 성취가 가능하다. 이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안정감과 지혜를 주고 활력과 도전 정신을 주면서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자신의 성질을 잠시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왕한 수기운을 목국으로 구성하여 마음이 편안해진다. 3한편 해묘목국은 자신의 목표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직장, 사업에서 업무 능력과 협업 능력이 높아진다. 업무 능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업 능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한다. 즉, 자신감과 성취감이 증가하는데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면서 윤택한 생활을 하는 시기가 된다. 사만약 사주원국에 병화가 투출하면 좋은 운의 상승은 배가 됩니다. 병화는 계묘일주의 정제로 해묘목국의 운세를 더욱 돕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동절기, 원국의 병화가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계해월의 강한 수기를 조절하면서 건강과 사랑,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병화가 투출하면 사람은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이성과의 교류와 애정 표현에도 도움이 되면서 연애운 또한 좋은 월이 된다. 또한 삼합의 기운으로 인덕이 좋은 시기이니 내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월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인덕과 인복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도 인덕이 더 소중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덕은 자신의 노력과 성품으로 쌓아 올리면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인복이 있지만 인복은 타인의 의지나 환경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덕과 인복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개미일주. 개수는 흐르는 물을 상징하고 미토는 건조한 흙을 상징한다. 이 두 기운은 서로 상극하는 관계이므로 개미일주는 일생에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게 된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원칙을 중시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고수하면서 욱하는 성질이 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나 한번 화가 나면 폭발하지만 금방 식는 편이며 복수심이 없다. 개미일주는 재능이 많고 창의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완성도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성과가 부족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으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으며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개묘년 개해월은 을목에게 다음과 같은 운세를 가져다 준다. 일비겁다자로 인해 비겁쟁제가 발생하므로 재물운과 사업운이 좋지 않다. 재물을 획득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경쟁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조직 생활에서도 입지를 확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또한 강한 수기는 사랑과 결혼에 영향을 주는데 부부관계나 이성운이 불안정하거나 변화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사랑과 결혼을 할 때는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3. 그러나 사주 구성에 따라서 병화, 경금 또는 신금이 투출하면 비겁인 수기를 극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오히려 좋은 월운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운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재물은 비겁운이 좋으면 재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므로 나의 재성을 강화해준다. 재성은 돈과 부를 상징하므로 재물운이 좋아진다. 또한
비겁은 나의 동료나 친구를 의미하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획득할 수 있다. 직장운 직장에서 성공하여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므로 나의 관살을 강화해준다. 관살은 직장과 권력을 상징하므로 직장운이 좋아진다. 또한 비겁은 나의 동료나 친구를 의미하므로 그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연애운 비겁운이 좋으면 연애에서 행복할 수 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므로 나의 인연과 궁합을 상징하는데 연애운이 좋아지면 적절한 이성과 만나거나 기존의 연인과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다. 또한 비겁은 나의 동료나 친구를 의미하므로 그들의 조언이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사 같은 개미일주라도 사주 구성에 따라 들어온 운기와 함께 기흉화복이 갈리므로 만세력을 펴서 위에서 언급한 사주 구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사일주, 개유일주, 개축일주, 개해월, 역마살이 월운에서 들어오면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역마살은 활동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기운이다. 역마살이 월운에서 들어오면 그 달 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또한 리더십과 개척 정신이 뛰어나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역마살은 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기운이다. 역마살이 월운에서 들어오면 여행이나 출장이 잦을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이나 해외여행에도 유리하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렵고 성급하고 조급한 기운으로 직장이나 거주지가 바뀔 수 있다. 또한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면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역마살은 자존심이 강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기운이다. 역마살이 월운에서 들어오면 그 달 동안 자신의 가치나 성취에 대해 의심하거나 비관할 수 있다. 또한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 개사일주, 개사일주는 안개 속의 뱀의 형상으로 예순갑자 중에서 30번째에 해당하는 일주이다. 일지사화가 십신 중 정제이며 지장간에는 정관, 정인 겁재의 육신이 자리하고 있다. 12운성은 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성품이 맑고 온순며 알뜰하고 정직하다. 또한 인덕이 좋으며 권위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성향이며 머리가 총명하고 계산에 밝아서 돈 씀씀이가 정확하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융통성이 모자라나 사회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주이다. 일개해월은 비겁인 수기운이 강한 월이다. 하지만 개사일주는 사중, 병화, 경금, 무토가 비겁인 강한 수기를 조절하여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좋은 월이 되면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업무 능력과 협업 능력이 높아지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증가한다. 이개사일주는 개해월에 직장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직책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윤택한 직장 생활을 하는 월이다. 또한 돈에 대해 관심도 많고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는 시기이다. 3 또한 개해월에 연애, 결혼의 변화가 생기는 월이다. 여자 사주는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여 성형을 하거나 그동안 혼기를 미루었던 일주는 결혼을 할 수 있다. 3단, 사해충으로 교통사고, 수해 같은 불의의 사고에 조심해야 하므로 바다낚시, 수상 레저 스포츠 등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개유일주, 유금을 개수로 씻은 일주로 볼 수 있다. 유금은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격도 담백하여 이성의 인기가 높지만 내면은 근심이 있고 찬 기운으로 잘 아플 수 있다. 또한 고지식하고 정이 많으며 신경도 예민하다. 일지 효신편인으로 고독한 팔자로 일찍이 고향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면서 군인, 경찰, 정치가에 종사하면 대성하고 반대로 건달 생활이 많은 팔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일개해월에 개유일주는 병화, 경금, 신금을 반기는데 유중 경금, 신금이 암장되어 원국에서 병화가 구성되어 있으면 발복하는 좋은 월이 될 것이다. 비겁운이 좋으면
일간이 주변 환경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는 직장운과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에서의 입지가 좋아지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동료나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협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물 획득이 본인 뜻대로 성취할 수 있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돈을 버는 능력이 향상되고 재테크에 대한 감각이 좋아질 수 있다. 삼만약, 원국에 병화가 없으면 울로에서 비겁이 쟁투를 벌이는 군겁쟁제가 발현하여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겪을 수 있다. 사군겁쟁제는 비견과 겁재가 재를 놓고 다투는 형국인데 비견과 겁재는 모두 일간과 같은 오행의 기운을 가진 육신으로 일간과 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군겁쟁제가 있으면 재물 획득이 쉽지 않고 재물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군겁쟁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형제나 동료가 많아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경쟁업체가 생기는 경우, 주변인과 재물과 여자를 놓고 쟁투가 벌어지는 경우, 개축계 일주, 천간 개수와 지지 축토로 구성된 일주이다다. 개수는 12운성에서 관대에 해당하며 축토는 편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축일주는 일간이 편관을 깔고 앉은 형국으로 강인하고 의지가 굳은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외윤의 강형으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타입이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일개묘년 개해월의 개축일주는 비겁다자로 비겁쟁제가 생기면서 조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비겁쟁제는 일간이 부족한 재성을 놓고 다투는 형국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어려울 수 있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의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이 또한 이 시기에 재물운이 박할 가능성이 높다. 비겁쟁제는 재물을 놓고 다투는 형국으로 재물 획득이 쉽지 않고 재산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사업을 확장하면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사만편, 강한 수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나 이성운에서 사랑과 결혼에 불안정하거나 변화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과 결혼을 할 때는 특히 이 시기에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사만약, 사주구성의 병화. 경금 또는 신금이 투출하면 비겁인 강한 수기를 극제하여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오히려 사주구성에 따라서 발복하는 월운을 맞이하는데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비겁운은 경쟁력을 높이는 기운이다. 따라서 비겁운이 좋으면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겁운은 협업 능력을 높이는 기운이다. 따라서 비겁운이 좋으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한편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운이므로 비겁운이 좋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운세를 겪는 것은 아니며 같은 개축일주라도 사주원국의 다른 요소에 따라 운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겁운이 좋으면 직장, 사업, 연애운이 모두 좋아질 수 있다.